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 동안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사하고 회사를 그만둔 지는 만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주식에 관련된 배당 ETF를 공부하고 다양한 배당 ETF의 배당금 정보나 배당 재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황금별의 부자노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부티풀 시청자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평생연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월 배당금과 자산 규모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2025년 동안 제가 받은 배당 총액은 세후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세 전으로 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월 500만 원 정도의 이제 배당금 규모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자산이나 굉장히 큰 부자거나 자산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직장 생활 20년 넘도록 해오면서 부동산이나 이렇게 소형 아파트 투자해서 그 매도한 그런 양도 차익하고,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받았던 퇴직금, 그리고 제가 이제 희망퇴직을 했기 때문에 위로금들을 좀 같이 투자를 해서 2023년 4월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5억 원 정도 이제 모았던 돈하고 퇴직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 1억 원 정도는 그동안 이제 가족 여행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매월 이제 좀 인출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35세가 평생연금을 세팅하기 좋은 나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 대부분 요즘은 좀 직장 생활을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30대 전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35세 정도면 사회생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조금 쌓여가면서 동시에 이제 은퇴를 일찍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부터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부터 투자를 공부하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내가 한 3년이나 5년 정도만 더 빨리 준비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조금 더 많은 어떤 투자 경험도 쌓이고, 그다음에 계좌의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년 이상을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이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사실 직장 들어가고 나면은 은퇴에 대한 고민을 잊어버려요. 당장의 어떤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에 취해서 직장 생활을 함과 동시에 은퇴 준비가 같이 고민이 시작되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정도면 이제 직장 사회생활 경험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20년 뒤에 나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일 것 같고, 그때부터 소액이라도 투자를 경험해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정말 소중한 투자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책 제목에서 이제 35세라는 나이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퇴직하신 2023년까지 3년 만에 월 배당 150만 원의 흐름을 달성하셨는데, 당시 시드 금액이 얼마였나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고,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미국 주식 그리고 배당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당시 처음 매수했던 종목이 미국의 통신기업 AT&T였습니다. 월급 받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약 3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AT&T라는 통신기업을 매수를 했고, 매수하자마자 이제 AT&T는 이제 분기 배당 종목인데 4월 달에 바로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제 실전 경험을 해봤는데, 달러로 계좌에, 증권 계좌에 배당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굉장히 어떤 짜릿한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4월 달에 받은 상여금으로 코카콜라를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투자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소액으로 시작을 했고, 투자 금액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거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이제 제대로 은퇴 준비를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적금,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좀 해약하고 은퇴 준비를
절실하게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억 원의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배당을 점점 늘려가면서 배당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월 받는 그리고 분기마다 받는 어떤 그런 소중한 배당금들을 계속 꾸준하게 다른 종목이나 좋은 ETF에 이제 재투자를 해서 수량하고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왔던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당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2023년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고가 떴을 때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조금 더 가족들하고 더 보람차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40대 후반에 은퇴를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연금 구조를 세팅한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있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를 시작한 지, 배당주 중심의 투자를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만으로 6년 정도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별 종목, 배당 킹 종목들이었어요. ETF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고, ETF가 어떤 상품인지도 잘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ETF 상품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AT&T나 코카콜라, 맥도날드, 존슨앤존스 막 이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글로벌한 전통 배당 황제주 종목들 위주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습기를 거치면서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배당주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많아요. 뭐 3월, 6월, 9월, 12월이나 1월, 4월, 7월, 뭐 10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분기 배당주가 많고, 배당주 같은 경우 개별 종목들은 배당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뭐 3% 내외이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2% 내외의 그런 낮은 배당률이기 때문에 이제 ETF 같은 상품들은 이제 배당률도 조금 되게 천차만별로 높은 5%에서 10%까지 높은 상품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월 배당, 매월 배당을 준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매월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월배당 ETF들이 가진 어떤 높은 배당률과 이런 장점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매월 들어오는 이제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재투자하고 또 다른 종목들을 재투자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동기부여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ETF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ETF에 올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범하게 그냥 직장생활,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유통업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어떤 뭐 경제 분야나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경제 쪽에 관련된 뭐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평범한 일반 직장인으로서 이런 투자라는 것들을 접하게 된 것도 사실 몇 년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되게 위험하고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퇴직금이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내가 모은 소중한 적금 같은 것들을 투자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상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개별 주식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예측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사고 파는 투자를 통해서 은퇴 이후에 생활비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고 파는 트레이딩에 대한 뭐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그런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재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나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제 ETF라는 상품을 접하게 되었고, 초기에 1년, 2년 해보면서 생각보다 좀 시장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도 충분히 ETF 쪽에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ETF 어떤 성과나 배당 흐름,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폭락기 때 어떤 얼마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지, 그리고 주가 수익률과 배당을 더한 토탈 리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계산들도 직접 해보면서 ETF에 대한 어떤 투자 경험들을 저 나름대로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월 배당금이 500만 원에 이르렀는데
150만 원일 때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직장을 다닐 때 포트폴리오와 은퇴 이후에 포트폴리오가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직장 다닐 때는 배당률이 좀 낮더라도 조금 이제 주가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배당주 종목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알트리아, 뭐 리얼티인컴 같은 그런 이제 배당주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사실 월급이라는 마약 같은 월급이 끊기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제가 뭐 강의나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다른 어떤 소득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배당금을 중심으로 이제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하고 다른 어떤 기타 시간제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배당 현금 흐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월배당 커버드콜 ETF들 제피, 제피큐, 뭐 슈드, SPYD, SPHD 같은 그런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다닐 때야 뭐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까지 이제 투자금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투자 금액이 늘기 때문에 월마다 받는 배당의 현금 흐름이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났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2023년 4월에 희망퇴직을 결심할 때 당시에 월 배당 소득이 약 1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급여 외에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했던 생각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퇴사하고 퇴직금이랑 이제 위로금들을 더 넣어서 시드를 좀 더 키우면 충분히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월 배당 현금 흐름은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4인 가족 생활비 요즘 뭐 거의 최소 400에서 600만 원까지도 자녀 교육비까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그런 현금 흐름은 뭐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나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해서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책에서 금액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는데 매달 10만 원 투자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 투자 경험도 없고 투자 스킬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서 사실 성공하는 거는 뭐 요행을 바라는 복권 당첨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서 월 10만 원으로 배당 투자를 시작해 보기를 이제 권해 드렸던 거는 사실 10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 커피 대신에 뭐 저가형 커피로 뭐 바꾸고 남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끊거나 한 달에 뭐 술자리 한두 번만 줄이셔도 충분히 도전해 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한 기간, 내가 정해 놓은 어떤 투자 기간 뭐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그 기간 동안 이거를 중단하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한 어떤 기간과 도전 수량을 모아갈 때까지 그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3년이건 5년이건 꾸준하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투자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과거에 우리가 뭐 미국 증시 S&P 500이나 나스닥의 어떤 성장세를 봤을 때 충분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당 투자는 10만 원으로 한번 기간을 뭐 1년도 좋고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목표를 잡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다시 35세의 젊은 어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만약에 배당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그 디보나 슈드라는 ETF가 있거든요. 뭐 두 ETF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 ETF긴 한데 워낙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매년 증액되고 성장하는 ETF로 유명해서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유명한 ETF고 디보라는 ETF는 앰플리파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커버드콜 전략,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가지고 한 30여 개 정도의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인데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슈드
슈드 같은 경우도 좋고 디보라는 ETF도 좋은데 슈드는 지금 현재 주가가 $30 내외, 디보는 $44, $45 내외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슈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제 워낙 1,500원대 고환율이라서 뭐 높긴 하지만 45,000원, 디보 같은 경우는 한 65,000원, 66,000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매월 뭐 10만 원 정도 또는 매월 2주씩 내가 뭐 매월 슈드를 3주를 사겠다. 뭐 예를 들면 디보를 2주를 사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월 10만 원도 좋고 수량으로 정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도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1년 정도 이제 꾸준하게 모아 가는 겁니다. 1년 뒤에 성과를 체크해 보고 도전 기간을 더 늘려서 3년이나 5년 정도로 잡아서 매월 10만 원씩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을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금은 이제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디보나 슈드에 투자해서 5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S&P 500이나 미국 뉴욕 증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이제 배당률, 슈드나 디보가 주는 어떤 배당률들을 감안한 토털 리턴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원금 600만 원은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디보나 슈드에 매월 10만 원 또는 매월 2주씩 이렇게 매수를 해서 5년 뒤에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어가는 그 도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배당 투자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35세로 들어간다면 저는 매월 디보 2주씩을 사는 경험을 해서 1년 정도를 운영해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직장 생활이나 어떤 뭐 직장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 또 이제 이런 적립식 투자 외에도 거치식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2, 3년 정도 충분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만약에 35세로 들어간다면 매월 뭐 10만 원으로 슈드 3주 아니면 매월 디보 2주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한 1, 2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 경험 그리고 배당도 직접 받아보고 그 배당을 쌓여가면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35세부터 시작해서 37, 38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거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직장에 대한 고민,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은퇴 고민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나 그런 고민들, 가족이 생기면서 어떤 책임감이나 가장으로서의 어떤 부담감도 막중해지는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 정도로 투자 금액을 늘리는데 그때는 월 10만 원은 사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ETF를 한두 종목만 모아가도 되지만 월 1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5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원금만 6천만 원이고 충분히 1억 원 5년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월로 따지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ETF를 좀 다양하게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디보랑 슈드 외에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커버드콜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제피나 제피큐 그 외에 뭐 S&P 500 커버드콜인 제피 대신에 GPIX나 뭐 SPYI, ISPY 같은 ETF들도 있고 나스닥 100 기반의 뭐 제피큐, GPIQ, QQQI, IQQQ 뭐 최근에는 이제 QD보까지 이런 어떤 S&P 500과 나스닥, S&P 500의 안정성과 나스닥 100의 성장성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담아두는 것도 좋고 또 포트폴리오 일부에는 SGOV라는 단기 채권형 ETF나 TLT 같은 장기 채권형 ETF도 일부 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담아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해보면서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조화롭게 계좌에서 역할들을 해주는지 금리가 오를 때 채권은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내릴 때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시장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한 4, 5가지 종목들을 이제 담아가면서 그 월배당을 어떤 종목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 슈드, 제피, 제피큐, TLT, SGOV 내가 담았던 이 매월 100만 원씩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이제 6개월, 1년은 사실 그렇게 체감이 크지가 않거든요. 월배당이. 하지만 이게 만약에 2년이 지나고 나면 내 계좌에 대한 어떤 원금만 2,400만 원에 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 들어오는 배당금 규모도 2, 30만 원대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1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배당금을 어떤 종목에 재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5년 뒤에 내 계좌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중한 배당금을 내가 어떤 패시브 종목에 재투자를 할 것인지 QQQM 같은 SPYG나
패시브 종목을 선택할 건지 배당 재투자 종목을 그 외에 다른 어떤 또 커버드 콜을 더 모아서 현금 흐름을 늘릴 건지 아니면 내가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학습과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2, 3년이 지나서 월 100만 원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5년이 지나면 여기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부티브 시청자분들 모두 충분히 ETF에 대한 투자 전문가 충분히 누구나 다 ETF를 잘 알고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은퇴 준비를 해가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00만 원의 경우 거치식 투자로 원금의 2배를 만드는 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제가 책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기본적인 배당 투자에 대한 설명들이나 여러 가지 재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배당 투자 시작할 때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 이제 월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종잣돈 1,000만 원으로 거치식 투자를 하는 또 다른 공격적인 재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제가 직접 지난 5년 동안 배당 투자를 경험해보고 여러 다양한 재투자 방식들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서 성과가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재투자 방식들을 골라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 고민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거치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발발해서 시장이 좋지 않고 올 초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 시기일 때는 사실 이런 고점에서 거치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계좌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내가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기가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적립식과 이런 거치식 투자를 다 동시에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투자를 경험할 때는 이런 적립식 투자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상여금으로 얼마를 받았네, 적금이 만기가 됐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의 어떤 그런 보너스나 적금을 타게 되면 그때 이제 거치식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 사실 거치식 투자의 성공 여부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투자건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머무르다 보면 투자 경험이 이제 3년이나 5년이 쌓이다 보면 매년 시장이 기회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의 트렌드는 2, 3년에 한 번씩 시장이 10에서 15% 하락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2025년 4월에 관세 폭락장도 있었고 올해 지금 2026년에 미국 이란 간 전쟁으로 또 10% 이상 할인하는 그런 기간들을 주잖아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종잣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이제 그때 종잣돈을 넣고 거치식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거치식 투자를 할 때 기본축을 안정적인 월배당 커버드 콜을 좀 기본축으로 잡아두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서학개미 분들이나 젊은 투자자분들이야 뭐 워낙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형태로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기본축을 월배당 커버드 콜로 안정적인 종목을 정해두고 그 월배당 종목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2배 레버리지인 QLD나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이 상승기에는 당연히 뭐 레버리지 하락할 때 들어가서 뭐 작년 4월에 관세 폭락자 때 쏙3나 뭐 TQQQ 들어가서 뭐 수익을 크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 어떤 시장의 진입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오래 보유하게 될 때 지금 같은 하락장이 왔을 때 변동폭을 견디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축을 월배당 커버드 콜로 두고 거기서 매월 나오는 그런 배당금으로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피큐나 GPIQ, 뭐 QDIVO 뭐 이런 어떤 월배당 커버드콜 종목 중에 좋은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그걸 기본축으로 두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모아가면 어떨까. 2년 전에 제가 실제로 투자해봤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피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 165주 정도를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제피큐 165주에서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이제 TQQQ를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적립 과정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1,000만 원이란 종잣돈이 제피큐 종목에 이제 기본축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 약 월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TQQQ라는 그런 레버리지 종목을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는 과정인 거죠. 제가 2년여 동안 모았더니 약 한 40에서 50주 정도를 지금 모아가고 있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어떤 투자들을 이어가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상승장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배당 투자의 정석은 아니고 좀 더 공격적인 배당 투자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고 또 공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좀 공격적인 월배당 커버드콜인 제피큐를 기본축으로 두고 그 배당금으로 세배 레버리지인 TQQQ를 모아가는 전략도 하나의 또 공격적인 배당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2개 ETF로 평생 연금을 세팅할 수 있다고 책에 나오는데 어떤 ETF인가요?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투자 방식이 배당 투자의 정석편이다 이렇게 불리는 투자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배당 투자 시작하면서 은퇴 이후에 제일 먼저 도전했던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여 개가 넘는 여러 가지 그 배당 재투자, 이 배당 재투자를 사실 우리는 이제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드립친다고 하거든요. 드립친다는 말이 뭐냐면 디바이든드 리인베스트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생활비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당 풍차 돌리기 전략, 배당 드립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배당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당 드립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떤 전략이냐면, 지금 워낙 시중에 좋은 훌륭한 커버드콜 ETF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ETF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시가총액 AUM ETF 순자산 총액이 가장 큰 ETF가 제피인데, 이 제피라는 종목을 기본축으로 두고, 이 안정적인 제피라는 ETF를 기본축으로 두고 이 제피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으로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나스닥 월배당 커버드콜인 제피큐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거거든요. 제피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꾸준하게 모아가면 제피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매월 한 3주, 4주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다 보면 이 제피큐가 또 배당을 주고,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 제피큐 같은 경우는 제피와는 좀 다르게 주가 방어력은 약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주가 성장도 따라서 올라주는, 물론 패시브 QQQ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모아가면 주가도 어느 정도 조금 성과도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량들이 늘어나면서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피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모아가는 전략으로만도 충분히 5년 동안 진행을 하면 투자 원금이 2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으로 제피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모아가는 이 전략들을 책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세대 커버드콜 QYLD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어도 전체 수익률이 117%가 된다고 계산해 주셨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2020년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커버드콜 ETF라는 상품들이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처럼 최근에는 이제 커버드콜 ETF 상품들이 워낙 많이 전략들이 뭐 개선되고 그다음에 약점들이 많이 보완되면서 좋은 ETF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만 해도 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인수를 한 미국의 글로벌 X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나온 QYLD, XYLD라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원조 커버드콜 ETF라고 불리는 상품들인데, 이 ETF는 이제 100%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커버드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방 주가 하락은 뚫려 있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하락장에는 같이 하락을 때려맞는 그런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선돼서 보완되고 나온 상품이 제피와 제피큐, 뭐 GPIS, GPIQ 이런 상품들이고 사실 제피와 제피큐가 이제 커버드콜 ETF의 전성시대를 활짝 연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적 커버드콜인 QRD라는 상품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한번 돌려봤어요. QRD는 연평균 CAGR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되는 그런 ETF예요. 즉 원금이 계속 녹아내려요. 물론 어떤 뭐 상승기에는 조금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로만 보면 매년 주가는 3에서 4%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커버드콜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QRD 같은 상품은 매년 주가는 3, 4% 빠지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배당을 연간 10에서 15% 평균 한 12% 정도의 세전 배당률을 지급해요. 세후로 하면 한 10.5%.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는 3%가 빠지는데 세후로 10%의 배당을 준다? 그러면 내 원금은 1년이 지나면 9,700이 되지만 내가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투자해서 1억 700만 원의 평가 자산을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7%라는 성과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은행 예금 이자율이 2, 3%대인 그런 시대에 7%라는 수익률은 물론 혹자들은 QQQ나 스파이에 투자하면 1년에 뭐 10%, 2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니까 이 배당 투자의 전략하고는 그래서 이제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QRD에 10년을 투자했다라고 계산을 해서 직접 이제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투자 원금은 정확하게 10년 뒤에 예를 들면 내가 QRD 10년 전에 QRD 1000주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 원금 뭐 2,800만 원에 3,000만 원은 10년 후에 5,800에서 6,000만 원으로 정확하게 2배 이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주가는 30% 이상 10년 동안 매년 3%씩 빠졌으니까 10년이 지나면 30% 이상 하락을 했지만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거의 투자 원금에 육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환율이라는 또 변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10년 전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은 다르니까 그럼 환율을 감안한다면 2배 이상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QRD라는 ETF 상품이 절대 좋다라는 게 아니고 원조 커버드콜 ETF인 QRD의 성과로만 봐도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워낙 QRD 이상으로 좋은 상품들 뭐 제피, 제피큐 그 외에도 뭐 GPIQ, QD보, QQQI 뭐 이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월배당 커버드콜 ETF들 상품들의 성과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이 가장 어떤 합리적인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적 커버드콜인 QRD 투자를 해도 이 정도의 성과는 나왔다. 그래서 충분히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인식이 뭐 ROC 논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원금이 깎인다 이런 인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QRD의 배당을 이렇게 쌓아두기만 했을 때 이런 성과지 사실 여기서 QRD도 매월 받는 배당금을 만약에 재투자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10년 동안 돌렸던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QRD에 1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동안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쌓아놨을 때 그 성과고 만약에 QRD에 투자해서 매월 받는 배당금을 어떤 레버리지나 패시브나 이런 종목에 재투자를 했다면 충분히 더 그 이상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5세에 1억을 투자해서 40세에 2억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는데 어떤 ETF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35세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월 10만 원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배당 투자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성격이 급한 투자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청자 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나는 40세 전에 은퇴를 해서 배당 받으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인생 40대 인생의 한근기에 아니면 자녀들과 뭐 해외살이를 한다거나 가족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나 부인과 같이 뭐 해외에서 거주한다거나 어떤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어떤 적극적인 파여족이 되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보다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런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종종 뵙곤 하거든요. 일찍부터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서 35세에 1억 원 정도를 모아서 40세에 2억 원을 만드는 두 배를 불리기 하는 그런 도전 과제의 경험들을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배당 ETF 투자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투자 원금을 두 배로 불리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에 저보고 이제 ETF를 설계하라고 하면 저는 안정적인 나스닥 월배당 커버드콜인 JPQ QQQI, GPIQ 이런 종목들에 각각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어떤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 JPQ 4천만 원, GPIQ 3천만 원, QQQI 3천만 원 이렇게 뭐 3개 ETF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월 배당금이 세후로 한 1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나오는 이 배당금을 가지고 패시브 ETF인 QQQM이나 뭐 SP, LG, SP, YG 같은 ETF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 QLD 같은 ETF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 뭐 나스닥 기술 혁신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의 어떤 미래 성장, AI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성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거나 QLD 같은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 패시브인 QQQM을 투자한다거나 해서 꾸준하게 돌리면 과거 이제 20-30년 동안의 어떤 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5년 뒤에는 충분히 2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는 확신할 수 없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언제든 물론 시장에 폭락장이나 하락장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2-3년에 한 번씩 큰 폭락장이 오고 또 크게 V자 반등을 하고 또 시장은 또 상승해 나가는 그런 추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면 충분히 5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배당금 재투자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10억 정도 있으면 돈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10억까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책에서도 강조를 드리는데 평생연금 배당 소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이런 공적연금을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연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그런 공적연금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ETF를 통한 평생연금 배당 소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3억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5억 원이 됐든 종잣돈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당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을 견디면서 그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내가 투자 원금인 내가 원금이 만약에 1억 원으로 5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 원금인 1억 원을 뺀 배당 소득만으로 원금만큼 1억 원이 된다면 내 원금은 그대로 계좌에서 빼고 안전하게 내 원금을 빼고 나머지 배당소득이라는 금융소득,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진 내 계좌는 내가 굳이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사거나 팔지 않아도 되면서 꾸준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테슬라를 뭐 $300에 샀는데 테슬라가 뭐 $500, $600가 돼서 원금이 2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뭔가 또 다른 종목들 이제 그걸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을 뭔가를 또 찾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수익을 찾으려 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투자 종목들을 만난다는 어떤 행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종목의 어떤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400에서 $100가 되기도 하고 다시 $500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변동성들을 쉽게 이겨내기란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런 어떤 변동성을 잘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스킬들이 없는 분들이라면 배당금을 재활용해서 안정적인 어떤 인덱스형 그런 커버드 콜 ETF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거나 활용해서 내 배당금으로 원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5세부터 이제 1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경험을 해서 5년 뒤에 매월 10만 원씩 넣어서 1,000만 원을 만들고, 또 만약에 35세, 40세가 돼서 1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45세에 2억 원을 만들게 되면, 그 45세에 또 2억 원을 가지고 다시 또 배당 투자를 시작해서 50세가 되면 또 4억이나 5억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이제 지속하다 보면 충분히 종잣돈 1억 원을 가지고 5억 원 이상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배당 투자를 꾸준하게 10년 정도 하면서 적립식으로 모아놓은 어떤 보너스나 그다음에 매월 받은 급여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5억 원이라는 그 배당 시드를 만들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게 되시잖아요. 50대 이후에는 10억 원이라는 어떤 그런 금융소득 정도를 만들어 두시게 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짠다면 주식형과 채권형,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워낙 달러,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외 RP에 넣어 놓기만 해도 3% 후반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너무 주식 비중만 많이 늘리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50, 그다음에 뭐 채권 10, 뭐 금 한 20,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현금 20-30%는 외 RP에 넣어놔도 충분히 3% 후반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환차익까지 고려를 한다면 환전을 할 경우 굉장히 높은 어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50세나 60세가 되기 전까지 금융자산 10억 원을 만들기, 이런 도전을 해서 10년 이상 충분히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뭐 10년, 20년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조금 더 빨리 은퇴를 할 거고 나는 뭐 40대 초반이나 중반에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30대 초반부터 빨리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적립식으로 넣는 돈을 더 키우고, 그리고 이제 투자 방식도 안정적인 배당 투자의 정석보다는 조금 더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하셔야 조기 은퇴가 가능하시겠죠. 근데 저도 지금 6년째 지금 배당 투자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투자의 정석대로 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투자의 정석대로 하는 게 조금 더 마음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크게 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이것저것 나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기도 싫고 자꾸 사고 팔거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싫고, 그냥 좋은 종목 하나 골라서 그냥 꾸준하게 오래 들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당 ETF 중에 최고봉 이제 슈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슈드라는 ETF는 다우존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배당이 성장하는 1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종목을 선정해요. 뭐 예를 들면 ROE나 ROA 같은 기준 지표도 보고 1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들을 추려서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성장해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매년 이렇게 배당을 늘려주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슈드 같은 종목에 만약에 내가 종잣돈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과거 슈드가 지금 이제 출시되고 13년, 1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슈드의 어떤 연평균 주가 성장률과 배당 증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12년 전에 슈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거의 5억 원 가까이 평가 자산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12년 만에 1억 원 투자해서 5억 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슈드라는 ETF 상품이 매년 연평균 주가는 9% 가까이 성장을 해왔고, 물론 최근에 AI 시대에는 주가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지만 슈드의 주요 섹터인 에너지 섹터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해는 또 이제 슈드가 성과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인데, 이렇게 주가는 매년 꾸준하게 8에서 9%가 성장을 하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매년 배당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0.27달러를 줬다가 0.29달러, 0.31달러, 0.3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주는 주당 분배금이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슈드에 만약에 12년 전에 슈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예를 들면은 8.7달러, 9달러에서 지금 30달러까지 주가는 올랐으니까 주가는 거의 4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12년 동안 슈드가 줬던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거의 원화로는 1억 원 가까이, 세후로는 약 8천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내 투자 원금은 1억 원은 이미 주가가 거의 지금 3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그러면은 이제 뭐 4억 원과 뭐 배당 1억 원을 8천만 원을 더하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그런 자본이 형성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 문제긴 한데 내가 슈드 같은 종목을 투자해서 오래 들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오래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월배당 종목들 뭐 월배당 커버드 콜인 제피큐나 뭐 GPIQ, QD보 이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배당금으로 계속 내가 뭐 레버리지나 뭐 패시브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갈지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한 2, 3년 동안 투자를 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뉴노멀인 시대에 고환율일 때 미국 ETF를 사도 손해 아닌가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환전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1,500원대는 저도 너무 부담돼 가지고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들도 주가가 좀 내려온 상태라 옛날에 뭐 높은 주가를 보다가 이제 싸진 주가를 보니까 막 사고 싶은데 또 환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1,500원대라는 이런 환율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상 가장 높은 환율 구간입니다. 어떤 뭐 IMF나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단기적으로 어떤 1,500원대의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은 있었지만 1,400원 후반에서 1,500원대를 유지하는 시기는 우리가 처음 겪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문가 분들은 1,500원 환율이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관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년 전, 5년 전에 2020년 코로나 때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1,500원이잖아요. 1990년대 IMF 시기 때 환율은 800원, 9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환율이 1,500원 고점이긴 한데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환율은 1,400원이나 1,300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때 돼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내가 사고 싶었던 ETF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1,500원의 환율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2030년, 2035년의 환율은 얼마일까요? 과연 1,500원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1,800원, 2,000원이 될지 저는 사실 뭐 1,800원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제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미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인 어떤 체급 이런 것들 경제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혁신 기업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좋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어떤 미국과 한국의 어떤 주식시장 기업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과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 ETF를 사도 될지 고민되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투자 경험이 적거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은퇴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67년 동안 시장에 머무르면서 50% 이상 시장이 폭락한 걸 딱 2번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100세 가까운 위대한 투자자도 50% 이상 시장이 폭락하는 걸 인생에서 딱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장 뭐 내일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지금 뭐 10%에서 20%, 30%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50%라는 큰 폭락장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만 기다리고 투자를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가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투자는 우리가 뭐 내일 시장이 오를지 전쟁이 휴전이 될지 전쟁이 더 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로 상황에 맞게 내가 뭐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불안하다 하면 매월 적립식으로 왜냐하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스닥 고점인 24,000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한 적립식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나스닥 월배당 ETF들의 배당금으로 이제 배당을 재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그때 24,020포인트 대비 시장은 지금 21,600, 500 이런 나스닥 지수가 지금 10% 이상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재투자했던 이 계좌는 평가 자산이 뭐 제로거나 지금 마이너스 0.몇 퍼센트 뭐 이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적립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는 시장의 이런 하락기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거치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시장이 뭐 여기서 더 폭락할 것 같다,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투자를 시작을 하고 적립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큰 돈을 뭐 종잣돈이나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큰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그 증시 트렌드는 2, 3년에 한 번씩 시장이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2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4월을 떠올려 보시면 나스닥이 15,00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2만 포인트에서. 시장은 25%, 27%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도 또 여러 뉴스나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은 나스닥이 12,000, 10,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만에서 만이라는 50% 폭락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비투가 많다, 뭐 그다음에 AI 버블이다, 전쟁이다, 지정학적 위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나쁜 뉴스들이 우리 주변 투자자들의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뭐 정신을 사납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는 시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시장을 관찰하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는 지속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천만 원에 맞추려면 ETF를 매도해야 할까요?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어도 되죠. 넘어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직장인하고 이제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하고 또 이제 이런 배당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점들이 다른데 직장인이시라면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연간 1인당 금융소득이 세전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제외하기 전에 세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이시라면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내가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배당을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연봉이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 직장인 연봉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금 1천만 원이 추가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대략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랑 종합소득세만 거의 300만 원 내외의 그런 어떤 세금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배당은 절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받은 만큼 주가가 빠지고 배당락을 맞고 시작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받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직장을 그만둔 어떤 지역가입자나 예를 들면 피부양자분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이제 등재가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또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어떤 종합소득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종합소득 2천만 원 이내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또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건보료나 이런 어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맞도록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 투자자라면,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해칭도 미리미리 경험해 두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런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당을 많이 받으시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막 그 큰 금액을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어떤 건강보험이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 없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또 의외로 세금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은퇴를 고민하면서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이제 지금 3년이 지나면서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은퇴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투자를 이제 공부하던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3년이나 5년만 더 빨리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직접 투자도 해보면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은퇴를 준비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조금 더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재테크 전문가들이나 뭐 다들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다. 그게 큰 돈을 빨리 투자해서 뭐 이렇게 경험도 없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을 미리 해보고 소액으로라도 적립식으로라도 투자를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이제 조금 더 큰 금액을 적립식으로 도전해가고 또 종잣돈을 더 키워서 더 큰 금액을 해가야 이런 작은 돈으로 성공이나 이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너무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레버리지나 성장주나 이런 종목들에 몰빵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성숙한 투자 마인드가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여러 수십여 가지 다양한 배당 재투자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검증이 됐다라는 상품은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한 상품이고, 사실 그런 상품들이 결국은 가장 시장에서 지금 좋은 ETF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을 기본 축으로 설계를 해두고 탄탄한 기본 축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월마다 나오는 소중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현금 흐름과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여러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왜 내 계좌는 성과가 좋지 않지? 또는 이제 40대 열심히 저처럼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40대가 되셔서 갑자기 어떤 현타가 오셔서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어떤 과거의 고민들과 그런 투자 경험담 등을 솔직하게 녹여낸 책이니까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각자의 기준과 원칙대로 투자 마인드가 잘 정립이 되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세요.